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트랙스는 쉐보레의 글로벌 소형 SUV죠. 2013년에 데뷔를 했고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현행 모델은 작년에 데뷔한 2세대고요. 트랙스는 쉐보레의 SUV 라인업에서 엔트리 모델이고요. 따라서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아래급의 포지셔닝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작 가격이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약 한 $2,000 정도가 싸고요. 국내에서는 생각보다는 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베이스 모델이 LS인데 2,052만원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쉐보레의 볼륨 모델로서는 가격이 괜찮게 나온 편이고요. 반면에 액티브나 RS는 트레일 블레이저와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참고로 트림은 LS와 LT, 액티브, RS가 있고요. 시승차는 액티브입니다. 기본 가격이 2,681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썬루프까지 포함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참고로 트랙스는 국내에서 생산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트랙스도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거죠. 트랙스의 전면 디자인은 전형적인 쉐보레 얼굴이죠. 그러니까 헤드램프나 그릴을 포함한 주요 디테일들이 전형적인 쉐보레 디자인입니다.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는 그릴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트림에 따라서 전면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확실히 RS가 좀 더 스포티하긴 한데 이게 취향에 따라서는 액티브가 더 예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헤드램프는 LT부터 프로젝션 LED가 기본이고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 앞쪽의 방향지등은 좀 낮아 보이죠. 신형 트랙스는 차체 사이즈에 따른 그런 차급 또는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차체 사이즈가 더 크거든요.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교하면 전고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다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급이 높을수록 차체가 크잖아요. 근데 이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는 그 통상적인 법칙에서 약간 벗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차가 크기도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얼핏 보면은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W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쟁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셀토스와 비교해도 전고만 제외하면은 트랙스가 모든 사이즈가 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휠베이스가 좀 긴 편이죠. 그래서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근접한 차가 XM3예요. 근데 XM3는 쿠페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측면의 디자인 또는 실루엣은 좀 많이 다릅니다. 신형 트랙스는 앞과 뒤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특히 뒤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사실 요즘에는 뒤가 넓어 보이는 그런 신차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유독 더 넓어 보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실제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고요. 뒤에 넓은 면적 대비해서는 테일램프의 사이즈는 좀 작게 느껴지죠. 트렁크에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레터링은 없고요. 차명과 트림명,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트림명이 외부에 붙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차는 오른쪽에 트림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저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RS와 액티브가 조금씩 달라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어슈런스, 사이즈는 둘두로의 55R18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70이고요. RS는 최대 19인치고요. 타이어도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트가 적용이 됩니다. 번갈아 보면은 이 알로이 휠의 디자인은 RS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액티브고요. 라인업에서 보면은 이 차가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아래급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내장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승했던 트레일 블레이저의 RS와 비교해 보면은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결정적으로 이게 또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모니터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액티브 모델이라서 여기저기 포인트가 많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송풍구라든가 도어 트림 그리고 시트에도 노란색 바늘땀이 들어갔어요. 대시보드는 차 사이즈 대비하면 좀 넓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대시보드가 앞쪽으로 좀 쭉 뻗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모니터와 계기판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일자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위 트림에는 11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이 11인치 모니터가 이게 돌출형인데 견고하게 붙어 있고 그리고 위치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양쪽에는 베젤이 조금 넓게 들어간 편인데 그 모니터가 이게 와이드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고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 차는 따로 빌트인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들 있잖아요. 특이하게 왼쪽에 있는 큰 메뉴에 있는 것 치고는 이렇게 ESC 끄고 켜기가 여기 있는 게 좀 약간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트립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차량 점검이 있고 게이지가 있고 트립이 있잖아요. 보통 쉐보레 차들 또는 미국 차들 보면은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꽤 많은데 이 차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있는데 이거를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계기판의 표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엔진 오일 수명이라든가 또는 배터리 전압, 냉각수 온도. 그러니까 기존의 쉐보레 차들 또는 미국 차에 있던 그 메뉴들이 있는데 그 위치가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트립 컴퓨터 항목이고요. 이거 역시도
공장도 설정에 그러니까 순간연비가 계기판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시승했을 때 이거를 선택을 해서 계기판의 표시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홈 화면에서 보면은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고 지금 이제 공조장치가 꺼진 상태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시스템과 차량, 앱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뉴가 있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마이 드라이빙 코치라든가 리마인더, 그리고 충돌 감지 시스템 등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후방 카메라가 이제 출력이 될 때 그 표시되는 그래픽이 약간 좀 특이하고, 그리고 지금 후방 카메라 있는데 이게 센서가 없어서 후진할 때 물체가 가까워지면 보통 소리가 나잖아요. 그 경고음은 안 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가이드라인 연동 기능도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이 공조장치 패널의 디자인은 쉐보레 특유의 디자인이죠.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로 하고요. 이 다이얼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유격이 조금 있는 편이고, 바람 세기도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하는데 이게 다시 봐도 이게 그 다이얼 돌렸을 때 소리가 이게 너무 좀 서걱서걱 소리가 나니까 이건 좀 별로네요. 참고로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트레일 블레이저처럼 이 차도 통풍 조명이 파란색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오늘 저 시승해라서 이게 혼선이 될까봐 이렇게 유선 케이블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C볼트도 있고, 기어 셀렉터는 전통적인 레버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전형적인 쉐보레의 디자인이죠. 따로 수동 모드, 그러니까 보통 옆으로 젖혀서 수동 모드가 있는데 이 차는 그건 없고요. 대신에 이 L에서 이렇게 왼쪽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른 쉐보레랑 비슷한데 이 버튼으로 수동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오토홀드와 차선 이탈 방지가 있고요.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쉐보레 차로는 처음으로 오토홀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까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기어레버 옆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꽤 좋습니다. 이 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형적인 그 쉐보레의 디자인이죠. 컵홀더 뒤쪽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센터 콘솔 박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용량이 큰 편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좀 물건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높낮이 조절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센터 콘솔 박스 커버의 위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은 팔꿈치에 좀 자연스럽게 닿아요. 운전대의 디자인도 전형적인 쉐보레죠. 차 사이즈 대비해서도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확실히 운전대의 디자인은 RS가 난 것 같아요. RS 같은 경우에는 D컷이 들어가는데 그 D컷에 비하면은 좀 멋이 덜 나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림에 적용된 그 가죽은 약간 좀 쫀쫀하니 괜찮은 편이고, 따로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보통 미국 차들이 스티어링 칼럼 뒤쪽에 오디오 그 컨트롤 버튼이 있잖아요. 그건 있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되는데 요즘에 디지털 계기판들과는 달리 정사각형이에요. 보통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면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양쪽에 베젤이 좀 두껍게 들어서 그렇지 거의 좀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 왼쪽에 있는 다이얼을 약간 길게 누르면은 메뉴가 뜨는데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 누르고 있다가 이게 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메뉴가 보입니다. 게이지 1, 지금 보시는 게 게이지 1이고요. 다시 또 길게 누르고 떼면은 게이지 2, 그리고 요게 게이지 3.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디지털 계기판의 디자인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차량 정보를 누르면은 그 트리 컴퓨터 화면, 그러니까 아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화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계기판의 디자인이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이게 와이드 타입에 비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멋이 좀 덜 나죠. 시트의 쿠션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고요. 확실히 급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죽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가죽의 느낌이, 옷에 닿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부족하진 않은데 확실히 작은 SUV다 보니까, 또는 보통 미국 차들이 시트가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좌판의 길이가 좀 짧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이 차도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참고로 아까는 생각보다 트레일 블레이저와 내장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햇빛에서 보면은 확실히 저 도어 트림에 적용된 플라스틱이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못하긴 합니다. 근데 의외로 유리는 4개 모두 다 하행은 원터치가 들어갔어요. 2열은 올리는 거는 원터치가 아니고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닌 게, 뭐 캐딜락 같은 차도 2열은 올리는 게
원터치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이상한 건 아니죠. 그리고 보통 쉐보레 차들이 여기에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잖아요. 이 차도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맥스와 4분의 3 이렇게 두 가지 열림 높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요. 신형 트랙스가 실내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2열의 거주성인데, 그러니까 2열의 전체적인 레그룸 또는 공간이 꽤 좋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동급에서 가장 큰 수준이 아닌가. 물론 아주 두드러지게 큰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룸도 넉넉하고요. 2열의 등받이 각도도 약간은 좀 뉘어있는 편이죠. 1열 시트는 좌판이 좀 짧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생각을 하면은 2열 시트 좌판은 더 짧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1열과 2열의 그 좌판 길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쭉 뻗으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도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하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형 트랙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륜 옵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아예 이 바닥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약간 좀 전기차 같죠. 그래서 2열의 거주성이 더 좋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뒤에는 백포켓이 없는데 이쪽에만 있어요, 백포켓이.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송풍구가 있고요. 사실 이 급에서는 2열 송풍구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송풍구가 있는 자체가 또 메리트죠. 그리고 그 위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트랙스는 의외로 사양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동 트렁크입니다. 사실 이 급에서는 수동 트렁크가 일반적인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가 크다 보니까 트렁크 용량도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좀 더 크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잡으면 트렁크 공간을 더 확대해서 쓸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약간 좀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트렁크 왼쪽에 보면은 수납 공간과 함께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도 있습니다. 예, 공연 때 엔진 소리는 이 차가 소형 SUV인 걸 감안을 하면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시끄러운 차는 아니에요, 공연전 때.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일반적인 그 4기통보다 약간 좀 소리가 다르긴 하지만 그 음량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달달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정차 시 진동 대책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3기통이 4기통보다 진동이 좀 더 있는 편인데, 적어도 정차 시에는 생각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트레일 블레이저와 그 소음이나 진동, 정차 시 이거는 대략 비슷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2L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경우에는 1.35L와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약간 좀 급이 낮은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1.2L가 들어가죠. 변속기도 6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워트레인에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와 파워트레인에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느낌? 이거는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이게 조금 더 단단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거보다는 약간 좀 부드러웠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단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젊은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차는 시트 쿠션이 약간 좀 단단한 편인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단단보다는 약간 좀 탱탱에 가까운 그런 댐핑이고요. 그리고 낮은 RPM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통 3기통 엔진의 경우에는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이 차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의외로 이렇게 저속에서 가속을 할 때의 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풀 가속을 하면은 차이가 좀 나겠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저부하 상황, 가속 페달 조금 밟고 다니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역시 트레일 블레이저와 생각보다, 또는 배기량이 1.1L면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 초반의 반응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풀 가속보다는 그 초반의 토크 이쪽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0 자이너키 엔진보다 출력은 조금 낮지만 토크는 오히려 약간 더 높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방음도 좋은 건 아닌데, 소형 SUV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최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콘크리트 노면을 시속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 급이라든가 뭐 이런 그 패키징을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아주 되게 시끄럽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 GM에 따르면은 이 차는 트레일 블레이저와 성격이 구분되는, 예를 들어서 SUV와 크로스오버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차명도 트랙스 크로스오버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기존의 통상적인 SUV에 비하면은 조금 더 낮은, 예를 들어서 시트 포지션도 딱 그만큼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용차보다 당연히 높지만 약간 그 외관의 키를 약간 높인 그 정도의 그 시트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가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돼서 그런지 전반적인 그 시야, 특히 사이드 미러 쪽의 시야가 좋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온 또는 수입해온 미국형 차들은 이쪽이 사이드 미러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각지대가 꽤 큰데, 그래서 이제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죠. 근데 확실히 국내에서 만든 거는 볼록볼 처리가 돼 있어서 사각지대가 한결 적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야도 괜찮은 편인데,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뒷유리가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 차 사이즈에 비하면 또 룸미러에서 보이는 저 뒷유리가 의외로 약간 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은 기통당 배기량이 낮은 엔진이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00rpm 이하에서는 그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3000rpm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소리가 좀 커지는데, 이때도 그 엔진 회전수와 비례해서 생각보다 볼륨이 좀 많이 커진다, 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주행 쪽에서는 대체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전 성능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차가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하체가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하거나 또는 회전할 때도 차가 기울어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언더도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이 차가 회전할 때 이제 앞에 그립이 좀 모자라면은 초반에 언더스티어가 나긴 하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전자 장비가 있어서 그 언더스티어를 좀 줄여주죠. 그리고 가속력도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1.2L 가솔린 터보라고 해도 배기량이면은 그냥 동력 성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차가 초반에 좀 더 인상적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또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 시간이 대략 한 1분이에요. 1분. 1분이면은 대략 뭐랑 비슷하냐면은 예전에 아반떼 AD 1.6 있잖아요. 자연흡기. 그거와 약간 좀 대략 비슷한 그런 힘? 그런 가속력? 그래서 이게 뭐 시원하게 가속력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힘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토크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 꾹 밟아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휠스핀도 좀 생기는데, 그게 초반에 토크가 막 되게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타이어의 그립이 약간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초반에 휠스핀이 나는 거에 비해서는 토크 스티어는 또 거의 없고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건 아니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력의 경우에는 배기량이나 출력 대비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속 주행할 때 그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 대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또 썩 인상적이지 않고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0에서 21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기량 출력 생각하면은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 차가 이제 완전 새 차라서 길이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5?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배기량과 출력 대비해서는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친다 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이거 역시도 이제 길이 들면은 그거보다는 더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초반에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그 떨림이 조금 적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부하상에서 그렇고, 확실히 이 차가 회전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속 페달로 전달되는 그 떨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동이라기보다는 떨림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데, 물론 이렇게 3000, 4000rpm 이상의 회전수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악셀 해보면은, 그러니까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이 떨림이 같이 증가하죠. 엔진 볼륨이 그와 비례해서 아주 커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회전에서는 소리가 큰데, 이게 또 되게 부담스럽거나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달달달달 하는 디젤 비스무리하게 그런 음색인데, 고회전을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약간 좀 베이스 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쟁 모델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긴 한데, 가격까지 포함해서, 다만 그 엔진에서 오는 그런 질감 차이는 있죠. 3기통과 4기통.
3기통과 4기통은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강하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보통 3기통이 4기통에 비하면은 좀 떨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단으로 한 2000rpm 이하 낮은 회전수 달리면은 이제 떨림이 있는데, 물론 이건 어느 차나 다 떨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3기통이 그런 정도가 조금 더 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4기통 모델과의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변속기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변속기 장점은 변속기가 되게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트레일 블레이저에 사용되는 9단보다 변속 충격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입견상 쉐보레 변속기가 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게 약간 좀 선입견인 게,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6단 변속기일수록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이코녹스처럼 회전 반경이 좀 큰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사이즈에서 저 3차로에서 거의 이렇게 꽉 차게 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체크하는 그 문산 배농원, 거기서도 이거 한 번에 못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코녹스처럼 이 차 역시도 이게 회전 반경이 커서, 그러니까 이게 회전 반경이 대략 제가 보면은 GV70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 6나.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9단보다 변속할 일이 좀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는 이제 오래돼서 이제 숙성돼서 그런 변속 충격은 좀 더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9단 같은 경우에는 그 변속이 좀 자주 일어나는 그 시내 구간에서는 그 충격이 좀 있거든, 파삭하고. 근데 그런 면은 좀 적어요. 이번에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보니까 확실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쉐보레가 수입되는 쉐보레 볼륨 모델 중에서 더 상품성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도 그렇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쉐보레 차 중에서 가장 좀 가성비가 좋지 않나, 가격까지 포함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딱 포함해보면은 국내에서 저게 현대기아의 동급 모델이랑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좀 경쟁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 차는 이제 경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생각보다 베이스 모델의 가격이 싸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주력 판매가 보통 이제 RS 아니면은 액티브 또는 LT 이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옵션까지 생각을 하면은 기존에 보다야 낫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 모델과 아주 이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가, 또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하죠. 그리고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베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XM3가 가장 싸고요. 그리고 주행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고속 안정성인데, 이 차가 소형 SUV로는 이 고속 안정성 또는 직진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특히 고속으로 올라갈 때 이런 직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소형 차일수록 고속 안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소형급 치고는 이런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고속에서의 직진성, 이런 게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어쨌든 신형 트랙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차는 그 한국 GM이 좀 신경을 좀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홀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쉐보레가 그동안 오토홀드가 없었잖아요. 그게 국내에서는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오토홀드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베이스 트림, 그 트림도 생각보다는 그 편의 장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그동안 쉐보레 그 가격표 보면은 깡통 트림은 진짜로 말 그대로 깡통이어서 진짜 이거는 그냥 장식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는데, 이 트랙스는 가장 기본 트림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편의 장비, 그러니까 기본 편의 장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랙스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통풍 시트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고를 수가 있고요. 다만 차로 중앙 유지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붙으면은 되돌려주는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 GM으로서는 이 트랙스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특히 판매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의하면 뭐 더 이상 찍을 바닥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이 트랙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한국 GM이 볼륨을 더 늘리고 차를 좀 많이 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생산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국내 배정을 많이 하겠죠.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GM은 많이 팔릴 것 같은 볼륨 모델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많이 안 팔릴 것 같은 차들은 가격을 이제 좋게 책정하고요. 생각보다 싸게.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왔는데, 이렇게 많이 팔릴 것 같은 볼륨 모델에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
이러면은 보통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트 EUV가 그렇죠. 그래서 좀 볼륨을 더 늘릴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국내 그러니까 생산을 좀 열심히 해서 국내에 좀 배정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로써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